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경보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떠들어 이르는 요단을 건너 너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지금 2020년 11월 9일이죠. 11월 9일 11월 3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11월 9일 11월 9일을 거꾸로 하면 9.11이야. 9.11 미국에서 우리가 2001년도에 구미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교회 한다고 했는데, 개척교회 하는 해 2001년도 9월 11일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그 폭발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비행기에 의해서 완전 내려앉는 참 구경하기 힘드는, 참 눈으로 확인하기 힘드는, 저기 가능하냐? 어떻게 미국에 있는 빌딩을 비행기로 비행기로 해서 이걸 충돌하게 만들고, 또 비행기 충돌했다고 해서 저기 저 큰 빌딩이 그냥 소로록 녹듯이 녹아내려버리는 이걸 2001년 9월 11일을 봤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119라고 하는 2020년 11월 9일하고 저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결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응?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미국이라고 하는 이미지, 뭐 강한 나라, 세계 경찰국가, 경찰국가라고 하는 그 말을 붙은, 그건 뭐 다들 경찰국가로 인정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찰국가라고 할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또한 조금만 이면을 뒤져보면 나라가 강한 것도 있지만은, 나라가 강한 것은 무기 연결해서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그 강력한 국력과 무기들의 여러 가지 참 그 우수함, 그것을 우리가 하지만은 미국이란 나라가 경찰 국가란 이미지가 되기 전에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데서는요, 이구동성이 있어. 이구동성. 정직하라는 정직. 정직이죠. 어니스트가 어니스트. 미국은 적어도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경찰국가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미국이라는 말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미국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미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중심에는 항상 정직이라는 이 단어가요 들어있는 거죠. 우리 그럴 때는 아직 우리가 어릴 때인데, 다시 말하면 그 설교를 듣는 입장이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럴 적에 정직이란 이 말은 이제는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렇습니다. 정직이란 말은 뒤로 가고 강한 이 나라 미국에서 전 세계에 지금 악한 행동을 하는 악한 어떤 국가 운영을 하고 있는 각 나라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틀림없이 그들에게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정지, 미국이니까 갈 수 있는, 미국만이 가능한 그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전 세계 국가가 그래도 미국이 나아가는 그 방향에 국가 통치를 방향을 맞춰서 보다 지금보다는 정직한 그런 어떤 국가 운영이 기대를 하던, 그런 국가 운영을 기대하던 그 대통령 선거였단 말이죠. 아니, 이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나온다. 저는 그 면에서 11월 3일이라 하는 이 숫자를 이래 하면서 마치 그 9.11 테러 사건을 그때 당하면서, 그때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직접 봤다니요. 그 비행기 한 대 추락시키는 거, 비행기 한 대 폭파되기 전에 그 비행기가 지금 한 대, 그 빌딩 하나가 불이 타고 있는 그때에 보고 있는데 비행기 한 대가 또 와서 다른 빌딩을 충돌하더라고. 눈에 보는데, 야, 그거 보면서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이 텔레비전 이 내용이 뭔가 그림이냐 영화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정직을 빼버리면은 생각이 안 되는 그 미국인데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나온다. 근데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선거의 부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2020년 4월 15일 총선거, 국회의원 총선거잖아요. 그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이거는 미국도 어쩔 수 없구나. 미국도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우리 그 부정선거가 워낙에 그거 참 다양한 선거를 부정한데도 국민들이 어떤 대책을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이렇게 된 것이 이게 바르냐? 우리는 정직이란 이 요소가 없으니까 그냥 부정선거를 해도 바라만 봤잖아요. 응? 당했단 말이지. 꼼짝없지. 뭐 어떤 방법이 없지. 뭐 법원에다가 뭐 핸들 법원도 이미 다 지금 점령당해 있고 국회는 국회대로 완전히 점령당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제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자체에서 이번에 부정선거를 보고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것이 절실했던 정확하게 그 말씀이 대한민국 말씀이 망했다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분명하게 선거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아마 미국의 선거가 어쩔 수 없는 부정선거로서 남는 그래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아무리 해봐도 아마 다시 번복이 힘들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가 바라보는 데서 대한민국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포기하죠. 우리나라 구조가 지금 미국 부정선거라는 걸 딱 그 모델을 탁 볼 때 저 미국 꼼짝없구나 그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우리가 반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1881년에 조미통성조약 이후에 70년이 지난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것과 지금 1954년에 한미방위조약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 또 대한민국의 미국과의 관계에서 10월 28일 날 미국과 한국이 이제는 같이 간다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연결하는 시간으로 볼 때는 어쩌면은 대한민국의 2020년 4월 15일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에 있은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미국의 부정선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게 아니야. 똑같이 준비해서 똑같이 미국을 정권 차원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 교황제도의 교황의 산하의 예수의 교황 조직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기들의 계획 이것에 대해서 준비한 자들은 틀림없이 대한민국과 같이 미국을 접수한다 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은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있을 적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진저만을 공개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위상이 미국에서 인정을 받는 그 요소가 있듯이 어쩌면은 트럼프 진영에 이제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피해가 될 수 있는 트럼프 진영에서 이 부정선거를 대비했단 말이야. 대비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비했을 수가. 제가 지금 미국에 대한 부정선거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 내용보다도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이번 부정선거의 영향, 대한민국의 영향, 자기들은 뭐 대한민국의 영향이라고 보지 않지만은 이걸 교황제도 붕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미국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이스라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만큼 이 교황제도 붕괴라고 하는 이 교황의 위치를 사탄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그 위치에 교황제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류 전체에게 이게 공개화시키는 과정에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그 흐름에 우리가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억지와 같은 요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정황. 뭐 지금까지 들은 대로는 두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는 투표지를 특수한 투표지를 써가지고 투표지를 받고 쳤을 적에 이것이 확 드러날 수 있는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가 아니다. 그런 것을 준비했다는 요소가 있죠. 그거는 뭐 틀림없이 부정선거를 대비한 그 요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꼼짝없지. 아무리 뭐 이야기해봐야 이걸 증명할 수 없어요. 이 투표지가 원투표지가 아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준비를 안 했으니까. 또 하나 분명한 거는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어떤 자료를 들은 건 아니고 우리 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9월 28일 날 지난번에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이 교황을 만나러 갔는데 교황이 거절했다. 만나는 걸 거절했다 하는 그까지는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어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교황의 정체를 드러내는 하나의 사인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정도만 봤는데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은 폼페이오가 교황을 방문한 것은 저는 보통 때는 그렇죠. 보통 때는 교황한테 선거 전에 이렇게 방문하고 할 때는 교황의 협조죠, 협조. 저는 그 정도인데 이게 서로 간에 안 맞아가지고 교황이 이를 거부한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뭐 긴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가 폼페이오가 교황을 만나러 간 이유는 교황한테 경고하러 갔다는 거예요. 경고. 이건 아주 뜻밖입니다. 교황한테 경고하러 갔다. 그럼 알고 갔다는 거지.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교황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 교황한테 경고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쪽에서는 교황의 정체를 지금 사탄이 위치에 두는 데서 미국이 앞장섰다. 미국이 선두적으로 이래 온 국민들이 참 그 사명,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1620년부터 준비했던 400년 동안 준비했던
미국의 사명이 바로 이 교황제도, 이걸 완전히 인류사에서 사탄의 위치에 두는 요 공개화시키는데 미국이 사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제가 저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교황하고 만나는데 교황이 거부한 그 내용은 미국이 왜 폼페이오 갔느냐, 경고하러 갔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지금 현재 직접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분명한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는 두 가지인데, 제가 들은 건 준비인데, 그 근거에서 그 부정선거를 대체할 수 있는 국민들의 자세가 있더라고. 국민들의. 이거는 준비는 아닌데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를 핵책했다가는 민주당의 계열 쪽이나 일반 국민들이 동참하는 그 여러 가지 이번에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반응으로 내부 고발자들이 많았다는 거지. 내부 고발자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직한 나라인데, 거기서 그런 표현이 나오래요. 이거는 유튜브에서 제가 들었고 자막을 반 겁니다. 내부 고발자가 많은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직한 나라인데, 정직한 나라에서 이렇게 부정선거 이런 식의 부정을 하면 안 된다 하고 하는 내부 고발자가 많아요. 물론 그 부정선거 한 것도 미국이지만은 그 중에서 내부 고발한 사람들의 말에 표현이 정직한 미국이란 말을 쓰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 전 세계에 어느 나라가 가지지 못한 정직을 가장 나름대로 국민들이 참 그 공통되게 자기 나라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 이거를 내세우는 그 기조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구나. 이 대통령 선거 11월 3일에 대통령 선거는 어찌 보면은 9.11 사태처럼 참 전 세계에 두 번 있기도 힘드는 그 엄청난 사태를 만났지만은 미국이 그를 통해서 미국됨에 대한 어떤 국력을 내부적으로 다시 결속되어지는 어떤 사태로 정리해온 9.11 사태 그 이후로 미국이 보강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1.13 미국의 부정선거, 대통령 부정선거 사건은 미국의 정직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참 미국 내에서 정직하지 못한 미국인들을 분명히 나름대로 구분하는 이런 사태도, 이런 어떤 발전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류사에서 가장 강교하다 하는 위치에 있는 그 사탄과 결합되어 있는 이 교황제도를 인류사의 전체 공개시키는데 전혀 참 부족함이 없는 하나의 분명한 이 어떤 방점이 있는 날짜, 어떤 사건, 이거를 기록할 것이 틀림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방위조약 체결하면서 1882년의 조미통상조약을 1953년 이때 인용하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4월 15일 날 총선에 그 부정선거를 수용하면서 그걸 방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미국이 11월 3일 부정선거를 대비해서 준비했던 그 준비가 미국의
앞으로 그 대통령 선거나 대통령 제도를 운영하면서 또 주 정부 운영하는 데에서 아마 주 정부 운영에 대한 이런 요소도 이제는 미국이 방관하지 않는 주와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주를 하나의 국가 속으로 더 결속시키는 탄탄한 국가. 그래서 인류사에 이 정직이란 이 단어가 모든 나라에도 다 무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정직을 더 이렇게 미국을 통해서 수용하는 그런 어떤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누가 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620년에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결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정직이라는 이 슬로건으로 미국 국민들로 하나 만드는 그 사건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한글을 통해서 미국의 언어로 남아있는 예수회, 예수라는 그 이름의 욕으로 남아있는 그것을 존칭으로 바꾸는 대한민국 위상하고 맞춰서 예수님 오시는데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작동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